따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우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블랙 프라이데이와 더불어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네, 반성 많이 맞아요.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과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봤다면 네. 오늘은 또 생산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고자 생산. 합니다. 네, 이게 지속 가능한 소비와 함께 다뤄지는 부분들이 생산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생산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먹는 먹거리도 이와 같은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시민들이 또 참여하고 생산에 참여를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부분인 도시농업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저희 KBS에서도 이 도시농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네네. 뭐 옥상에다가 뭐를 네, 뭐 맞아요. 만들어가지고 네. 텃밭에 뭘 심는다든가 뭐 그쵸. 그런 거였던 거 기억이 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죠. 도시농업.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네, 맞아요. 도시농업은 보통 예. 옥상, 도시에서 하다 보니까 옥상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엔 좀 주말 농장 이런 것도 주말 많잖아요. 농장. 맞아요. 짜투리 가까이에. 땅에 거기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자기 본인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땅에 네. 그런 곳을 좀 열어가지고 거기에 좀 논을 마련을 한다든지 그런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이게 환경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도시는 생산보다 사실은 소비를 많이 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이제 지역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전기를 다 끌어와 가지고 도시에서는 소비만 한다든지 모든 이런 게 예들. 그러네요. 그렇죠. 대략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의존적이군요. 도시라는 거 그쵸. 자체가. 맞아요. 되게 의존적이고 사실 도시에서 살다 보면 먹거리 부분이 굉장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농업은 도시에서 식량을 자립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도시라는 특성상 이런 자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지역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식량도 뭐 에너지도 그리고 심지어 쓰레기 배출도 이런 것들을 좀 자립하자라는 그런 환경적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게 또 이 외에도 도시농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지 보전 그리고 생물 다양성, 식량 안전 그리고 생태의 감수성 함양 같은 여러 부문에서도 환경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시는 쓰레기도 바깥으로 보내고 그렇죠. 먹는 것도 바깥에서 가져오고 그렇죠. 에너지도 밖에서 가져오고 네. 그러면서 그것의 소중함을 그냥 아예 어려운 잊어버리고 사는 네. 그게 도시 생활이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기도 네. 하면서 농업이라는 거는 정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연과 가까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실제로 자연이랑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좀 지금 현재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 문제들도 더 아주 많이 밀접하게 체감하고 그렇죠. 계시는 분들이기도 해요. 예. 이게 농업은 기후변화와 이런 연관도 굉장히 많고 사실 결과와도 연관이 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있었고요. 예.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곡물 생산이 어려워져서 이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폭등했던 사례들도 있었고 그 이제 같이 하면서 뭐 무역 제한 이런 것도 같이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식량 대란도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원인이랑 이렇게 결과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또 현재 전 세계 먹거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26%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먹거리 부분이 네, 온실가스 배출량이요. 배출량 전체의 26%. 그렇죠. 꽤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농업 부분에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뭐 아산화질소 같은 이런 화학 비료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축 사료를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축산업의 이런 온실가스 배출 이런 부분들도 원인으로 또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농업이 기후변화의 한 일부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도시농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본래 토양은 이산화탄소 같은 거를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저장을 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땅이. 이 토양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앞서 지적된 이런 농업의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식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냥 엄청난 큰 땅에 그냥 많은 비료들을 화학 비료를 사용을 네. 하면서 많이 키우는 만드는 거. 거죠. 예. 네. 그런 방식들을 지금까지 택해와서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많이 늘려왔다면 도시농업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더 가까운 지역에서 이런 먹거리를 생산을 하고 소량하니까. 그렇죠. 비료도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좀 더 건강한 먹거리를 그리고 또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먹거리를 생산을 하자라는 측면도 또 강하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산해서 생산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대량 생산하는 막 비료를 뿌리고 이런 일도 좀 줄어들지 그렇죠. 않겠는가 하는 연결고리 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 환경연구원에서 네. 도시농업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및 정책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도시농업이 얼만큼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높은가를 판단하는 그런 보고서인 거죠. 연구를 한 건데 네. 서울시 안에서 도시농업이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5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죠. 예. 네, 이런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에 만약에 뭐 시금치, 뭐 콩나물 이런 뭐 등등의 이런 작물들을 생산을 하면 재배를 하면 기존의 이 작물들을 수송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그런 온실가스량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산화탄소가 약 1톤 정도는 저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된 부분들이 있고 아까 이제 옥상 위에서 도시농업하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은 또 굉장히 건물이 많습니다. 건물마다 옥상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옥상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옥상 위에 만약에 이제 이 건물 옥상의 한 면적의 한 30% 정도는 도시농업에 활용을 한다라고 친다면 옥상 녹화에 따라서 냉난방 에너지까지도 저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이게 요즘에 이제 서울시 안에서도 쿨루프라고 하는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한 90년대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초록색 건물이거든요. 네. 옥상이 이제 초록색으로 뒤덮여 있는 바닥을. 주택가나 뭐 예. 상업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초록색인 경우에는 햇빛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거죠.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쿨루프라고 하는 거는 그걸 좀 더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초록색 바탕을 방수 페인트를 흰색으로 칠하는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건물에서 사용을 했을 때 건물 자체가 햇빛을 덜 흡수를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흰색으로 바꾸면서 이제 냉난방 에너지도 저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군요. 이거 그 자체가 옥상을 녹화한다면 예, 아예 도시농업을 밭으로 하면서 만든다면 네, 밭으로 만든다면 더 많은 냉난방 에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거기서 저감을 다 하는. 흡수를 해주고 밑으로는 내려올 일이 별로 그렇죠. 없어지는 흙이 또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도 절약되면서 또 생산도 하고 네. 일석이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도시가 우리가 지금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죠. 전체적으로 네, 본다면.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서울시는 물론이고 뭐 광주나 여러 광역시 차원에서 대도시로 좀 펼쳐져 있는 곳들에서 도시농업을 많이 시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정책으로 하시면서 시민들이 거기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장도 마련을 하시고 하는데 이게 도시라는 공간에서 농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농업을 진행하는 공간과 장소가 조금 다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밭을 갈거나 뭐 특정 작물 위주로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지 않고 토양의 온실가스 흡수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흙의 회복력 자체를 높이는 그렇죠. 그런 퍼머컬처 방식의 농업도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퍼머컬처 이건 또 뭔 말입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합성어이긴 한데요.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흔히들 이제 흙이 숨쉬는 건강한 농업이다라고 뭐 이렇게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보통 밭을 갈거나 화학 비료를 주게 되면 땅이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한 해 농사가 마치게 되면 또 다시 밭을 가는 방식의 농업이 그렇죠.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게 밭을 가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제 땅 속에 저장되어 있던 온실가스가 다시 이제 대기로 배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퍼머컬처라는 방식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토양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밭을 갈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도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공간이 아무래도 근데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누구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땅이 아스팔트로
깔려 있어서 그렇죠. 참 고민이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도시농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옥상 녹화도 물론이고 그리고 도시농업도 도시 안에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환경하자. 오늘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효리 팀장과 함께 도시농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